리더의 코칭, 메타인지. 자기 관찰을 통한 변화와 성장, 메타인지. 코칭을 공부하는 여러분이 꼭 공부하면 좋은 개념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를 활용하면 변화와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의 메타는 넘어서, 무엇에 대해서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쉽고 간단하게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사람이 가진 고등 능력 중에 하나인 메타인지는 지능지수와 비교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개념은 학교와 같은 학습 현장에서 처음 연구 도입되었는데요. 지능지수는 학습자의 성적을 25% 정도 예측해주는 반면 메타인지는 40%를 예측해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지능지수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향상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메타인지는 적절한 훈련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를 잘하는 학생이 학습 성적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타인지는 학습 영역에서는 물론 자기개발이나 리더십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메타인지가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관찰하는 것일까요? 관찰 대상은 바로 자신의 5가지 상태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책상에 쌓여 있는 서류들은 자신이 만든 결과, 성과입니다. 결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감정, 욕구 등을 품게 됩니다. 메타인지는 이런 자신의 5가지 상태, 즉 결과, 성과, 행동, 일, 생각, 감정, 욕구를 또 다른 내가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메타인지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자각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각은 앞서 공부한 변화와 성장의 사이클 ARTS의 A, 자각, 어웨어니스와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메타인지는 사람에게 자각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함으로써 변화와 성장 사이클의 ARTS에 시동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즉, A, 자각, 이것이 강력하게 촉발되면 동시에 R, 책임, responsibility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A와 R, 자각과 책임이 강력하게 촉발되면 그만큼 T, 실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S, 변화의 정도도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통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통찰은 의식을 확장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메타인지의 활용.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예초에 쓰레기를 줄일 목적으로 실시했던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가 좀처럼 줄지 않아서 정부 당국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월에 언론에서 RFID가 부착된 음식물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쓰레기가 30%가량 줄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쓰레기를 버리던 방식과 RFID가 부착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과거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반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 쓰레기통의 표시장치를 통해 자신이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버렸는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음성 장치를 통해 귀로 들을 수 있는 RFID 기술을 응용한 쓰레기통을 설치한 후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자신의 행동을 메타인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기존의 방식으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RFID가 부착된 쓰레기통을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게 되고 그 순간 내가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렸구나 하고 강력하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쓰레기의 양을 좀 더 줄여야겠구나 하고 반응하여 책임을 갖게 되었고 본인 스스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실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쓰레기의 양이 30%가량 줄어드는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이렇듯 메타인지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ARTS 사이클의 첫 단계인 자각과 둘째 단계인 책임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는 매우 유용한 개념입니다. 일단 자각과 책임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자발적인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면 변화는 그만큼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변화와 성장을 목적으로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코칭 리더십을 공부하는 여러분이 메타인지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관심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타인지는 자각과 책임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고 의식이 확장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변화와 성장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메타인지 방법. 메타인지를 이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도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메타인지의 핵심은 자신의 5가지 상태, 즉 자신이 만든 결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취했던 행동 언어를 하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감정, 욕구를 스스로 관찰하는 방법을 찾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 즉 자신의 5가지 상태를 스스로 관찰하면 첫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거나 둘째, 귀로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셋째,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면 됩니다. 5가지 상태 중 결과 성과 및 행동 언어는 눈에 보이는 상태인데 결과 성과 및 행동 언어를 메타인지하는 방법에는 체크리스트 점검, 측정, 대시보드, 목표, 일지, 일기, 기록, 거울, 동영상 촬영, 역할 모델, 멘토, 다른 사람의 말 혹은 자신의 말 등이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이미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 메타인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메타인지하게 하는 방법은 동영상 촬영입니다. 이는 카메라라는 눈을 통해 자신의 5가지 상태를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 종류의 상태인 생각, 감정, 욕구를 메타인지하는 방법으로는 진단, 검사, 질문, 다른 사람의 말 혹은 자신의 말, 일기나 성찰, 명상, 묵상, 기도, 참선, 센터링 등이 있으며 이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많은 메타인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메타인지 방법 중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메타인지하게 하는 방법인 명상과 일기 성찰이 있습니다. 명상은 천주교에서는 묵상, 기독교에서는 기도, 불교에서는 참선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센터링은 명상의 영어 표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명상, 묵상, 기도, 참선, 센터링은 같은 개념의 메타인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반면 일기나 성찰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자신을 메타인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 개발이나 셀프 리더십에 관심 있는 사람, 특히 코칭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명상, 일기나 성찰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책에서는 메타인지를 공부하는 목적이 코칭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는 메타인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지만, 메타인지를 공부하는 더 큰 목적은 이미 삶의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메타인지의 개념과 활용 방법을 잘 이해하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습관화하는 데 있습니다. 코칭에서의 메타인지 활용 방법, ARTS 코칭과 메타인지. 메타인지 개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코칭입니다. 현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변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코칭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메타인지를 변화와 성장을 위한 ARTS 사이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 자각 단계에서 알아주기, 경청, 피드백, 질문 등이, R. 책임 단계에서는 결과 목표, 과정 목표가, T. 실행 단계에서는 후원 환경이, S. 변화 단계에서는 성과 측정 등의 기술이 연결됩니다. 즉, ARTS 코칭 리더십은 ARTS 모든 단계에서 각각의 기술 요소들이 메타인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코칭 대화에서의 메타인지 활용, 알아주기, 경청, 질문, 피드백은 소통 중심의 코칭 리더십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며 동시에 자각을 강력하게 도와주는 메타인지 도구이기도 합니다. 또 성과에 영향을 주는 직무 역량, 소통, 관계, 의식 수준 4개의 성과 요소 중 소통 중심의 코칭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알아주기, 경청, 질문, 피드백의 4가지 요소를 제대로 습득하면 자각을 강력하게 도와주는 메타인지 방법을 제대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시동을 힘차게 걸 수 있는 자가 동력을 얻는 것은 물론 소통 중심의 리더십 역량까지 향상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주기, 경청, 질문, 피드백을 어떻게 메타인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 성과 및 행동 언어에 대한 메타인지 방법 중 코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목표와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목표는 코치가 고객에게 고객 스스로 코칭 목표를 명료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메타인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코치가 고객에게 하는 말로, 이는 구체적으로 코치가 고객에게 알아주기, 경청, 질문,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고객 자신의 결과, 성과, 행동 언어를 메타인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생각, 감정, 욕구를 메타인지하는 방법 중 코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질문, 다른 사람의 말, 성찰 등이 있습니다. 질문은 코치가 고객에게 하는 질문과 피드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코치가 고객에게 하는 말이며, 코치는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알아주기, 경청, 질문, 피드백을 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메타인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찰은 코치가 고객에게 고객 자신이 실행한 과제에 대해 질문과 피드백을 함으로써 메타인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찰은 셀프 리더십의 핵심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개발 및 셀프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사람, 특히 코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찰이 필수이며 이를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잘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칭 리더십을 활용하는 지혜는 1. 주변에서 메타인지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시다.
메타인지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메타인지 개념이 내재화될 수 있습니다. 2.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메타인지 방법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메타인지를 활용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과가 향상되는 성공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지혜가 체득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메타인지 방법을 찾아 활용하여 변화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성공 체험을 누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